안녕하세요. 융합연구협력부 오믹스톡스 공용기기실 단기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저 캡처 마이크로 디섹션, 앞으로는 줄여서 LC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장비의 소개 및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과 LCM의 구동 워크플로우, 그다음에 LCM을 이용한 응용들, 그다음에 LCM 장비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비 이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직을 크라이오 섹션 방식 혹은 포르말린 픽세이션 후에 파라핀 임베딩한 FPP 샘플로부터 만든 조직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원하는 부위만 큰 영역을 잘라내야 한다면 기존처럼 레이저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스크래핑, 긁어내서 이제 매크로 디섹션 방식으로 이제 샘플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인접 조직이 잘라낼 때 인접 조직에 대한 어떤 오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제한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슬라이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역, 그 영역을만을 저희가 마이크로 디섹션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영역에서 마이크로스코프를 확대해서 보면 잘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긁어내기 굉장히 어렵겠죠. 특히나 전체를 긁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 작은 영역에서 싱글 타입의 셀만 이미지를 보면서 조직을 떼어내고 싶다. 혹은 암 조직의 수술 중 떼어낸 암 조직에서 만든 슬라이드에서 튜머 셀만 따로 스페시픽하게 얻어내고 싶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적절한 솔루션이 없었는데요. LCM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부위만 이미지를 보면서 선택을 해서 말 그대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거를 잘라내고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의 반자동화 시킬 수 있는 LCM 장비를 이용해서 그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재현성이나 오용의 문제도 거의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방식에서 어려웠던 마이크로 디섹션을 이제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럼 LCM을 이용해서 전체 다운스트림 분석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전체 워크플로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 슬라이드 위에 멤브레인이 처리된 LCM 전용 슬라이드에 조직 샘플을 대략 5마이크로 정도 미터 정도 수준으로 준비합니다. 슬라이드 위쪽에는 잘라낸 조직이 얹히게 되고, 그다음에 세포 회수를 위한 조직의 회수를 위한 전용 튜브가 붙게 됩니다. 그다음에 슬라이드 아래쪽에는 데몰 렌즈와 레이저 장치가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이미지를 보면서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표시를 해주면 약 337나노미터의 UV A타입 레이저를 가지고 선택된 영역을 이렇게 잘라내게 됩니다. 자, 잘라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강한 세기의 레이저를 가해줘서 아까 잘라낸 영역의 특정한 지점에다가 그 강한 레이저를 쏘여줘서 그걸 전체적으로 멤브레인과 같이 떼어냅니다. 떼어내면은 이렇게 떼어낸 조직들이 튜브 위쪽에 가서 다시 달라붙는 거죠. 그쪽은 튜브에는 점착성 물질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레이저로 뜯어나간 그 조직들이 잘 붙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튜브에 붙어있는 조직들 어느 정도 모였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뭐 어떤 특정 DNA나 혹은 RNA 혹은 프로틴들을 적절한 키트와 그걸 써서 이제 추출을 해내야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추출된 뭐 DNA, RNA, 프로틴 가지고 NGS를 이용해서 DNA, RNA 시퀀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 분석기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단백질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전체 워크플로우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LCM을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필요한 영역을 오염 없이, 그러니까 넌 컨택트 방식으로 샘플을 마이크로 디섹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테미네이션도 최소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 슬라이드는 크라이오 섹션과 이제 FPP 방식에서 준비한 슬라이드면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LCM을 활용한 응용에 대해서 논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CM을 이용해서 인베리오섬 특이적인 단백질을 분석한 논문인데요. 인베리오섬은 F-액틴을 코어로 하는 구조로 상성된 구조로서 캔서 환자에서 만약에 인베리오섬이 형성되게 되면은 내부를 구성하는 메탈로프로테이스 같은 여러 단백질이 활성화돼서 그 ECM 매트릭스 환경에 변화를 하게 시킵니다. 이들을 약간 탄탄한 환경들을
이렇게 분해하고 녹여내게 되고요.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암세포들이 인근 조직이나 혈관으로 침투나 이제 전이가 일으키게 돼서 그런데 인베디오솜이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베디오솜은 그 모양에 따라서 그 도트 모양이나 혹은 리니어 모양 혹은 큰 장미 모양의 로제테 모양으로 형성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능과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인베디오솜만 스페시픽하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인 세포 라이시스나 서브셀룰러 프랙셔네이션 방식을 하게 되면 다른 인접 올간, 다른 액틴으로 구성된 어떤 구조, 올간의 컨테물로 인해서 인베디오솜 스페시픽한 프로테인 분석이 매우 어려웠었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제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LCM을 활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큰 로제트 모양의 인베디오솜이 잘 생기는 모델 시스템으로 이제 NIH, 스리키스, SRC 셀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인베디오솜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붉은 형광을 보이게끔 F 액틴에서 그쪽에 레이블링해서 붉은색 형광을 안정적으로 보이게끔 트랜스팩션 시킨 다음에 그 안정적인 셀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을 픽세이션 해서 그 LCM으로 이제 관찰을 한 거죠. 이렇게 붉은색으로 붉은색 형광을 띠는 이쪽이 이제 인베디오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부분을 LCM으로 그 표시를 해서 화살표로 표시된 지역을 이제 뜯어낸 거죠. 뜯어서 회수해서 여기서부터 단백질을 추출한 겁니다. 이 작업들을 최적화를 하면서 매우 이제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그 자체 홈메이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 4만 개 정도의 그 인베디오솜 로제트를 확보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단백질을 이제 추출을 해서 고성능의 질량 분석기로 이제 분석을 해서 단백질의 아이디와 이제 정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그 전체 단백질을 가지고 지론톨로지 분석을 했을 때, 가장 22% 대부분 단백질들이 뉴클레이크 에이시드 바인딩 단백질로 그 펑셔널리 클래시피케이션 되고 인니치먼트 된 거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여기서 확인된 단백질들 간의 그 서로 인터랙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펑셔널 네트워크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크게 몇 개의 네트워크로 이 단백질들이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몇 개의 서브그룹으로 묶이는 그 단백질들의 펑션의 핵심 키워드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뽑아왔더니 이 아래와 같이 뭐 캔서 인베이전이나 셀 어드기선, 뭐 프로틴 신테시스 머시너리에 관련된 단백질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그룹을 형성하는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백질에서 뽑은 키워드는 캔서 인베이전, 트랜슬레이션, 프로틴 신테시스 머시너리에 관련된 단백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인포메틱스 분석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 인니치먼트 된다는 것들을 밝혀냈고, 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프로틴 트랜슬레이션 머시너리 관련된 단백질들을 타겟으로 해서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자, 먼저 프로틴 트랜슬레이션 머시너리 관련된 단백질들의 이니비터를 처리해가지고요, CHX와 그 다음에 애니소마이신을 처리해가지고 이들을 본 결과 농도별로 처리했을 때 그 인베디오솜 로제트 감성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트랜슬레이션 머시너리 관련된 단백질들이 실제로 인베디오솜 내에 글로컬라이제이션이 되는지를 공초점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타겟을 정해서 봐서 이것들이 실제 붉게 보이는 인베디오솜 지역에 로컬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역시나 관련된 단백질들이 그 스몰 인터페어링 RNA, siRNA에 의해서 그 실제로 감소하는지를 한번 합성이 저해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실제로 그 저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 인베디솜 로제트 구역이 지금 감소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예상한 대로 그 siRNA 컨트롤에 비해서 그 siRNA를 처리한 것들이 보면은 이렇게 붉게 생성되는 인베디솜 로제트의 그 지역들이 그 많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대부분 감소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했고요. 결국에는 LCM을 이용해서 그 분석 시에 단백질 분석 시 기존처럼 주변 오가넬로 인한 컨테미네이션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고, 이름으로써 인베디오솜 스페시픽한 단백질을 발굴하고
또 핵심 구성 단백질들, 핵심 역할을 하는 구성 단백질들의 존재를 검증할 수 있었고, 추가로 ECM 데그레이션을 방지하는 어떤 새로운 약물 타겟 가능성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논문은 LCM과 NGS 분석을 통해서 건선 환자에서 마이크로 RNA 프로파일링을 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건선 환자에서 그 건선 병변이 보이는 플라큐가 보이는 PP라고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PP 지역에 있는 조직과 그 다음에 건선 환자의 노멀 지역 스킨 그 조직을 각각 얻어서 이걸 OCT 처리해서 보관했다가 LCM 분석을 위해서 티슈 슬라이드 샘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LCM 분석을 통해서 이제 RNA 추출을 해서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슬라이드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요. 위쪽이 이제 병변이 없는 지역, 노멀 지역이죠. 이제 노멀 지역의 스킨이죠. 건선 환자에서 노멀 지역의 스킨이고, 지금 에피더미스 쪽, 표피 쪽의 조직과 그 다음에 그 더미스 지역, 진피 쪽, 그쪽의 지역의 영역을 따로 이제 이미지를 표시한 거고요. 잘라낸 영역을 표시를 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밑에 병변이 있는 지역, 플라큐가 있는 환자, 있는 조직, 있는 스킨 조직에서 보시면 이제 에피 지역이 좀 두꺼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따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진피 쪽, 여기서의 진피 쪽은 이제 그 면역세포가 안쪽으로 침윤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쪽을 RD라고 표시를 하고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따로 이렇게 LCM을 통해서 리전 스페시픽하게 위와 같이 이 그림처럼 잘라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RNA 추출해가지고 따로따로 비교 분석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GS를 이용해서 스몰 RNA 시퀀싱을 했고, 그래서 마이크로 RNA 시그너처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이것들의 어떤 정량적인 변화, 이것들을 인포메틱스 분석을 통해서 구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데이터를 보고 PCA 플롯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 지금 그레이 색깔로 된 게 PP, 그러니까 병변이 있는 조직의 샘플들을 다 대변하는 거고요. 각각 그 표시들이요. 그 다음에 블랙으로 표시된 것들이 같은 건선 환자에서 노멀 지역 스킨을 대변하는 거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두 그룹이 이제 크게 분리가, 다른 그룹처럼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트라이앵글로 표시된 거를 보시면은 이게 각각의 그 병변이 있고 없고 지역에서 에피더미스와 더미스 지역을 샘플 전체를 다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레이 색깔에서 트라이앵글 지역을 보시면 그 부분에서 있는 그 에피와 에피더미스 지역과 더미스 지역의 마이크로 RNA 결과와 그 다음에 각각 분리해서 LCM을 이용해서 에피더미스와 더미스 지역에서 각각 분석을 해서 나온 데이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병변이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뭔가 그 두 지역 간에 리전 스페시픽하게 차이가 나는 마이크로 RNA 시그너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LCM 분석을 통해서 이런 리전 스페시픽한 분석이 어떤 타겟 프로틴 타겟 마이크로 RNA 발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 인포메틱스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에피더미스 지역에서 차이가 나는 마이크로 RNA를 유효하게 차이가 나는 마이크로 RNA를 뽑아냈고요. 마찬가지로 그 더미스 지역에서 차이가 나는 마이크로 RNA를 뽑아냈습니다. 이 후보들을 뽑아내서 각각 마이크로 RNA 밸리데이션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에피더미스 지역에서 유효하게 차이가 나오는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에는 퀀티테이티브 RT-PCR을 통해 가지고 실제 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미스 지역에서 차이가 나는 마이크로 RNA들은 이것들이 특히 이제 병변이 있는 플라크가 있는 환자의 샘플의 경우에는 이쪽에 면역세포가 침윤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건선 환자, 그 다음에 정상 환자의 혈액을 얻어서 거기서부터 PBMC를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해서 플로사이테드 메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들 T셀 서브셋을 각각 분리를 했습니다. 각각 분리를 해가지고 이들이 그 T셀 서브셋별로 그 해당 타겟 마이크로 RNA가 어떻게 유의하게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T셀별로 서브셋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결국 LCM과 그다음에 NGS를 통해서 특히 이제 LCM을 통해서 그 피부 리전 스페시픽한 그 마이크로 RNA 분석을 할 수가 있었고, 기존에 이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타겟을 발굴해서 이제 이 어프로치를 유용하면
보여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유방암, 그 중에서도 3중 음성 유방암 FPP 샘플 이용을 LCM을 이용해서 튜머셀과 그 주변 미세환경에 분포하는 스트로말 이뮨셀 혹은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영역을 따로 스페시픽하게 분리 분석하는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분석한 논문입니다. LCM 프로토콜을 기본적으로 세팅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스테이닝과 이제 그 슬라이드의 두께를 최적화를 합니다. 스테이닝 방법은 이제 이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스테이닝 과정에서도 뉴클레이시드가 디그레이션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원하는 서브타입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스테이닝 방법을 이제 확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께입니다. 너무 두께가 얇으면 그만큼 준비되는 샘플 수가, 슬라이드 수가 많아질 수 있고 더 많은 LCM 작업을 해야 될 수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다만 또 너무 두껍게 되면 LCM이 잘 안 잘리거나, 혹은 그 잘린 샘플이 튜브로 회수가 잘 안 되거나, 혹은 그것들이 세포들이 너무 겹쳐서 보여서 이미지 파악이 조금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런 반복 실험을 통해 가지고 8마이크로미터 정도 두께로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메소드 셋업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추출돼서 나오는 RNA 퀄리티와 퀀티티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수한 그 LCM을 이용해서 회수한 샘플들을 거기서 RNA 추출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용하게 되는 키트의 프로테이니스 K에 처리한 시간이라든지 마지막에 일루션 볼륨 같은 그런 요소들을 다 최적화하고, 그때마다 그것을 RNA 1도와 그 다음에 링 값, 그 다음에 DV200 값을 평가해 가지고 최종의 프로토콜을 이제 확립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LCM 조직 슬라이드에서 얼마만큼의 영역을 잘라냈을 때 거기서 RNA가 어느 정도 양이 나올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림처럼 스테이닝한 다음에 특정 에어리어를 잘라냈으면 여기 안에 몇 개의 세포가 분포할지를 예측하고, 이 안에 이제 핵들을 카운팅하는 거죠. 핵의 수를 카운팅해서 예측하고, 그러면은 세포당 나올 수 있는 RNA가 대략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곱해가지고 전체적인 RNA가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거를 실제 실험적인 값과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에어리어를 잘라내야 내가 시퀀싱을 할 수 있을지를 프로토콜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확립되어 있으면 이제 RNA 시퀀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7명의 TNBC 환자 FFP 블록으로부터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LCM을 이용해서 TIL과 튜머셀, 그 다음에 파이브로블러스트까지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RNA 시퀀싱을 했습니다. RNA 시퀀싱 해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 서브타입들이, 그 세 가지의 리전들이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그룹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 피처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서 한번 클러스터링을 해서 힙맵도 구성해봤더니 두 그룹 TIL과 TC 두 그룹이 깔끔하게 분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요소들을 한번 진셋 인지먼트를 해봤더니 TIL 샘플에서는 주로 이제 어느 정도 예상했다시피 B3나 T셀 같은 이뮨셀 시그널링 관련 그 요소들이, 텀들이 이니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튜머셀에서는 이제 캔서의 에비스리얼 마커들 혹은 셀 사이클 이런 것들에 관련된 텀들이 이니치먼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엔 그런 요소들을 각각 그룹에서 업다운된 요소들을, 그런 피처들을 실제로 RT-qPCR을 통해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검증을 해서 실제로 그 그룹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검증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 논문에서는 LCM을 이용해서 그 TIL과 그다음에 튜머셀을 구분해서 얻어서 그것을 거기에 RNA-seq을 통해 가지고 두 부분이 서로 다른 피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LCM이 이런 어프로치의 오믹스 분석에 있어서 유용함을 보여준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믹스 특수공용기기실에서 운영 중인 LCM 장비는 자이스사의 LCM 팜 마이크로빔 모델이고요. UV AB 타입의 레이저를 사용하고 5종류 배율의 대물 렌즈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명시화 모드와 플루어센스 모드 분석이 가능하며, 그 플루어센스 필터로는 3가지 종류 BFP와 FITC, 텍사스 레디 형광 필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이용 수가 안내인데요. 교육을 먼저 받으신 후 의뢰자가 직접 장비를 사용하는 수가는 내부 일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2만 원의 분석 수가가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관의 경우에는 시간당 2만 5천 원이 발생이 됩니다. 기기 담당자에게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내부원 기준 시간당 4만 원이고 현관 모드를 사용하실 경우 시간당 5만 원의 분석 수가가 발생이 됩니다. 소모품으로는 그 LCM 전용의 슬라이드와 그 다음에 LCM 그 일반 명시화 모드용 슬라이드와 그 다음에 PET, 펫 타입의 현광 분석 전용 그 LCM 전용 슬라이드가 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튜브는 용량별로 200 마이크로리터 그 전용 튜브와 그 다음에 500 마이크로리터 볼륨의 전용 튜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모품의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짜이츠 코리아 서울 지역 대리점을 통해서도 직접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강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